네, 누구보다도 대표님의 진짜 창업을 응원하는 국회어 창업 안 팀장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도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쭉 이어가 볼까 해요. 저희 갈 길이 바쁘니까 그럼 바로 사업계획서 작성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대제목 2번 운영 목적입니다. 운영 목적이라는 거는 바로 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를 말하고요. 그 아래 항목으로 운영 이념과 사업 목표를 적어 두었습니다. 운영 이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집에는 가훈이 있고요.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회사에는 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센터에도 원운 하나는 있어야 돼요. 이 센터의 원운이라는 거는 내가 센터를 운영하기에 하나의 길,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센터의 원운을 어떻게 짓느냐가 되게 고민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센터 명의 뜻을 적어주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우리 대표님이 센터명을 지으실 때 정말 고심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심한 센터명에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센터명의 의미를 센터의 원운으로 적용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센터명을 보민의 재가복지센터라고 지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보민의 재가복지센터의 뜻은 사실 봄이라는 강아지가 저희 국케어의 마스코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마스코트 강아지의 이름 보미를 따서 재가복지센터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우리 강아지가 마스코트라서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 센터명으로 지었어요."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 해몽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이 봄이네에서 이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 봄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 볼게요. 봄이라는 거는 우리 계절의 봄을 생각할 수 있어요. 봄이라는 계절은 생물들이 모두 성장을 하고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따뜻하고 막 밝고 이런 분위기의 계절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우리 센터의 원운에도 적용을 해 보는 거예요. 이 봄을 우리 어르신께 선물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이 봄 같은 서비스를 어르신께 드린다라고 적용을 하는 건데요. 한번 써 볼게요. 어르신의 일생에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밝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봄이네 라고 느끼실 수 있는 봄이네 대가복지 센터라고 이렇게 원문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이지 않나요? 네. 어르신의 일생에 그 따뜻한 봄이 찾아와서 '어 와 봄이구나. 봄이네.'라고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런 원대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를 원으로 잡아 봤어요. 이처럼 우리 센터명을 지었을 때 그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의미를 잘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어를 잡아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이런 멋들어진 원문을 한번 적용을 시켜 주세요. 네. 다음 2번 사업 목표입니다. 사업 목표를 쓰실 때는 단순하게 내가 이 장기형 사업을 왜 하고자 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적어 보시면 좋은데요. 사실 이 장기형 사업을 하시려는 이유가 어르신께 봉사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센터에서 그런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서 하는 목적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쓰시면 안 되겠죠? 조금 더 이 사회복지적인 목표를 삼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쓰실 때 우리 사업계획서 질문지 8 번, 9 번, 14 번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기관의 특장점 적을 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관의 중축인 어르신, 직원, 기관 이 세 가지를 여의 사업의 목표에도 적용을 시켜 볼 거고요. 그리고 기관의 특장점 내용과도 중첩이 돼요. 그래서 기관의 특장점에 적었던 내용들도 여기에 같이 활용을 해볼 거고요. 정말 중요한 사항. 사업의 목표에는 구체화.
그런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수치화를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표를 뭐 횟수를 적는 거예요. 뭐 "월에 몇 번 이렇게 할 거다."라는 식으로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정말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내가 장기형 사업을 왜 도전을 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자, 한번 적어 볼게요. 먼저 제가 사업계획서 질문지 8 번, 9 번, 14 번을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요. 사업계획서 질문지 8 번과 9 번이 대표님이 장기형 사업을 도전하게 된 계기,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 보시라고 했어요. 여기는 제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좀 적어 보시라고 했어요. 너무 솔직하게 "나는 수익을 위해서요." 라고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지적인 차원의 개념을 적용을 시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조금 더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어요. 스토리텔링을 하자면은 제가 어디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우연하게 굉장히 지혜로운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이제 경로당 봉사활동 지혜로운 어르신을 만나게 돼서 이 지혜를 나만 알고 있는 건 너무나 아까워서 이런 사회적으로 주변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 지혜를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르신을 돌보면서 이런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장기형 사업을 운영하고자 생각을 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라고 장기형 사업을 도전하게 된 계기를 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 가지고 또 키워드를 잡아서 이 사업 목표에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중점적인 내용은 이 어르신의 지혜를 알리는 거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은 어르신의 지혜를 사회 지역 사회에 전파함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1 번을 한번 적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사학했어 지문지 14 번을 보라고 했는데요. 14 번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창업을 함으로써 근시일 내에 근 1년 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어라."라고 했어요. 목표라는 거는 장기적인 목표도 있지만 그 장기적인 목표는 사실 좀 막연해서 어떻게 내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지 그 계획이라는 게 좀 수월하게 잡히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앞 시일 내에 바로 앞의 미래에 내가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1 년이라는 시간을 잡았고요. 창업 후 1년 내에 이룰 목표를 적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목표를 적을 때 수치화를 시켜 주시면 좋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창업 후 1년 내에 수급자를 적어도 15 명까지는 모으고 싶어요. 창업 후 1년 내 수급자, 그러니까 어르신 15 명을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 15 명이라는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치화도 시켰죠. 그래서 1년 내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룰 건지, 어르신은 몇 명이나 모집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여기에 추가로 직원은 몇 명을 어떻게 모집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목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써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간의 중축, 어르신, 직원, 기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고 이거를 파트로 삼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르신, 직원, 기관에 대한 각각의 목표를 하나씩 잡아 주세요. 그럼 어르신에 대한 목표를 먼저 잡아 볼게요. 이거는 또 기간의 특장점의 내용을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기간의 특장점 한번 볼까요? 기간의 특장점에서 어르신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다정한 돌봄을 할 것이고, 그리고 보호자와 어르신이 원하는 요구 사항을 관찰하고 적용하고자 상담을 진행할 거다라고 적었죠. 여기서 그거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돌봄, 다정한 돌봄, 그리고 보호자와 어르신 상담이라고 했죠. 이거를 조금 더 바꿔서 써 보자면은 이 다정한 돌봄이라는 게 뭐예요? 네, 정말로
마지막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의 몸 상태, 신체와 인지 상태에 맞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다정한 돌봄, 세밀한 돌봄이겠죠? 그거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어르신별 특이사항에 따른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이라고 적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제공하며 어르신과 보호자가 원하는 바를 적용하기 위해 주기적인 상담 진행이라고 목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르신께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하는 바를 적용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상담을 진행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직원에 대한 목표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목표는 마찬가지로 기관의 특장점 다시 한번 볼게요. 기관의 특장점 중에 직원의 교육과 직원의 복지에 대해서 적어 드렸고요. 자체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진행하는 외부 교육도 지원을 할 거고, 그리고 직원의 복지로는 건강 영양제를 지급할 거다라고 제가 적었어요. 이거를 사업의 목표에도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의 목표로는 직원의 교육을 진행을 할 건데, 직원의 내외부 직원 교육, 그리고 직원의 건강 관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직원의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잖아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 교육 시행, 그리고 직원의 복지와 건강 관리가 목표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기관의 특장점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기관은 제가 사회적인 유기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관의 사회적인 유기체를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목표를 삼으면 돼요. 법령과 규정을 스스로 학습을 할 거고, 그리고 지자체와의 연계를 할 거다라고 적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삼는 거예요. 어, 꾸준한 법령과 규정 학습 및 지자체와의 분기별 연계를 통한 넓은 복지 서비스 적용이라고 목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령과 규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다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연계는 분기별로 시행을 할 거다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화, 수치화, 그리고 대표님이 정말로 원하는 바를 이렇게 목표로 삼아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목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사업계획서 질문지를 활용하셔라. 그리고 기간의 중축이라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또 파트로 나눠라. 그리고 기간의 특장점을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구체화와 수치화다. 그리고 대표님이 정말로 원하는 바를 적어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할 거야 라는 목표가 아니고요. 대표님이 진짜로 할 수 있는 목표를 적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이 사업계획서의 서류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대표님께 질문을 해요. 이 사업을 왜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원하고자, 정말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지정심사에서 통과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시행할 수 있는 목표를 적어 주세요. 추상적이 아닙니다. 구체와 수치와 진짜 원하는 진정성을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대제목 3번부턴 이 사업 목표를 아주 길게 나열할 예정이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신 숙제가 있어요. 제가 사업 목표를 정한 것처럼 대표님도 사업 목표 5가지를 정해주세요. 저랑 비슷은 해도 됩니다. 하지만 똑같이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사업계획서 사업 목표,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왜 장기요양 사업을 시작했는지, 창업 후 1년 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기관의 중축 세 가지인 어르신, 직원, 기관을 위한 각각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꼭 사업 목표 5개 정하신 다음에 다음 영상 시청해 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외에 창업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으시고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하는 고민이 많으시다면 국회어 천천박사의 무료 창업 상담, 국회어 천천박사가 직접 상담한다는데 이게 진짜 무료라고요? 이거 혹시 사기 아닌가요? 완전 사기죠. 국회어의 사기 충천. 노인복지 사업을 꿈꾸지만 어떻게 준비할지 막연한 대표님의 미래를 위한 천천박사의 무료 상담. 천천박사는 장기요양 설립 행정 경력만 12년, 요양원,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 연구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장기요양계의 만물박사. 그런데 천천박사의 무료 상담 싸가지가 없다네요. 네 가지가 없습니다. 공간 제약이 없고 차별이 없고 요금이 없고 모르는 게 없죠. 기회남용, 상담 목적 오해, 상담 가치 절하를 예방하고자 일생일대 단 한 번만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상담자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상담 횟수도 딱 1회로 제한하고 있어요.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상담해주세요. 저는 정말 절실해요.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접수와 선별을 거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열린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